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참여연대가 외유성 해외 출장에 업무 추진비까지 쓴 서구의회를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 업무 추진비의 고삐를 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산 지역 환경단체는 낙동강 하구에 도래하는 전체 조류가 감소하고 있다며 부산시가 제시한 엄궁대교 건설 철새 대체 서식지 조성이 환경저감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945년) 일본의 항복선언 2시간 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투신한 무명 항일 용사가 있습니다. 강서구 녹산동 주민들은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8월 14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기념 행사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부산 서구의회가 해외로 공무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부산 시민단체가 외유성 해외 출장도 모자라 업무 추진비까지 쓴 서구의회를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의회, 의장단을 포함한 구의원 4명과 직원 2명 등 6명은 지난 5일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출장 계획서를 살펴보니 자유의 여신상, 나이아가라 폭포 등 대부분 관광 명소를 돌아보는 일정, 1인당 450만 원씩 모두 2,700여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모두 주민 혈세입니다. 서구의회 합, 부산 시민단체가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이 일었던 서구의회를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혈세 낭비, 관광여행, 공무원 출장 중단하라! 부산 참여연대는 혈세로 간 공무상 해외 출장도 모자라 현지에서 업무 추진비까지 사용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오해 사문과와 함께 이렇게 업추비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그 사실들을 만약에 국민들이 안다면 정말 분노하고 기초의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입수한 업무 추진비 사용 명세를 살펴보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공무국외 출장 기간 4차례 토론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100만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세금으로 가는 공무국외 출장에 또 업무 추진비까지 세금이 들어가는 업무 추진비까지 또 쓴다는 거는 도저히 시민 그리고 국민의 정서랑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부당한 외유성 출장 논란 속에 1인당 450만 원이 넘는 출장 경비에 업무 추진비까지 쓴 서구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마냥 곱지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진행되는 만큼 해외에 공무연수를 가더라도 거기서 배울 점들을 찾고 그것들을 구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공무 출장을 다녀온 구의원들의 해명을 듣기 위해 의회를 찾았지만 의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미 지난해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업무 추진비 카드 부정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최근 부산시가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접수한 데 대해 환경단체가 사업계획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낙동강 하구에 도래하는 전체 조류가 감소하고 있다며 대체 서식지 조성은 환경저감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구 지키기 전국 시민행동은 부산시를 상대로 엄궁대교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9일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접수했습니다.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대폭 보완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단체는 시가 대체 서식지 후보로 제시한 곳은 대모 잠자리와 삭 등 다른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중 파괴 효과를 낳는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세제비 갈매기가 사라져버렸고 큰 고는을 비롯한
낙동강 하구에 도래하는 전체 조류가 감소하였다. 대체 서식지가 실효성이 있었다면 왜 새들이 사라지고 줄겠는가? 대체 서식지 조성을 환경 저감 방안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대저대교와 장락대교에 이어 엄궁대교마저 건설된다면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구역이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문화재 보호법이 굉장히 강력한 법인데 이 법 자체가 사문화되는 거죠. 사실은 법이 사문화된다면 사실은 이 문화재 보호법에서 통과시켰던 그런 사람들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밥그릇이 작아지고 자기들 역할이 작아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 거수기로서의 문화재위원회만 있게 되는 거죠. 강서구 대저동과 사상구 엄궁동을 잇는 3km 길이의 엄궁대교는 장락대교와 승악터널을 이어주는 낙동강 횡단 교량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강서구 녹산에서는 이름 없는 항일용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고 있습니다. 독립을 불과 2시간 남겨두고 생을 달리했는데요. 주민들이 나서 위령비를 세우고 30년 가까이 그 넋을 달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녹산동 생곡로 한켠에 비석 하나가 서 있습니다. 항일 무명용사 위령비. 1945년 8월 15일 가덕도에 주둔하던 일본군 부대에 소속된 조선 청년은 부대를 탈출해 헤엄쳐 녹산 지역에 닿았지만 쫓아온 일본군과 대치하던 중 대한독립 만세를 3번 외치며 절벽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 시간은 오전 10시. 그토록 원하던 독립을 단 2시간 남겨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12시에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 하루만 더 그 군영에 있었더라면 죽지는 않았었지 않겠느냐. 위령비는 그가 몸을 던진 사자바위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녹산 주민들은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십시일반 돈을 모아 비석을 세웠습니다. 팔자 모양 둥근 돌 2개 아래에 일자형 탑신, 그 밑에는 5계단이 받치고 있어 광복절 8.15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위령제는 올해로 29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없기를 우리 모두 조국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이름도 성도 고향도 알 수 없는 청년의 뜻을 지금껏 기리고 있는 주민들.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나라 이런 슬픔은 너무도 참혹하고 했던 걸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호국 정신, 애국 애족하는 정신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지켜야 될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위령비는 현재 국가보훈부 현충시설로 지정돼 있으며 부산에서 유일한 무명 항일 용사비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광복절 하루 전인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이날 전국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부산에서도 여성단체 주도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부산의 여성단체와 시민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 공개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또 2012년엔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자 세계 기림일로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림의 날 하면 제일 바른지라고 봐야 됩니다.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래도 부산항을 출발해갖고 다 위안부로 가셨다 아닙니까? 그 당시 위안소라고 했는데요. 몇 년 전에도 제가 그 생존자들하고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고 김문순 회장님께서 이걸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저희가 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 여성이 이걸 발굴을 해가지고 더 많은 자료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우리 기림의 날을 기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정서운 할머니의 생전 인터뷰가 담긴 애니메이션인 소녀 이야기가 상영됐습니다. 2부 추모 공연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슬픔과 울분, 다시 찾은 희망과 용기를 주제로 퓨전 국악과 합창, 뮤지컬 등이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기념 전시와 포토존, 그리고 기림의 말 남기기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대 행사도 마련돼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할머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앞에 겪었던 고통을 더 이제 이렇게 느껴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 더 어떤 방향으로 이 여성으로서 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걸 더 느껴보고 싶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지난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이듬해부터 기념 행사를 진행해 올해 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한편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전국에 9명이고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 생존자는 2020년 8월 이후론 없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절기상 말복에도 무더위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더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삼복 중 마지막 복날인 말복에도 무더위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어린이 물놀이장마다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기온은 33도를 넘나들었습니다. 낮 동안 기승을 부린 더위가 밤에도 이어지는 열대야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부산 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최고 체감 기온이 33도 내외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에는 높은 습도로 인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8월 하순까지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웃돌며 여전히 덥겠습니다. 곳에 따라 강풍이 부는 곳이 있어 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또 내리쬐는 떼약볕에 후덥지근한 열기까지 올라오는 농가밭에서 장시간 농사일을 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5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농업 분야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4명을 포함해 320명으로 집계됐고 그중 41%인 133명이 70세 이상이었습니다. 부산에서도 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농업 현장에는 고령 농업인이 많은데 온열에 노출이 되면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메스꺼움 등으로 온열 질환으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고령 농업인이 혼자서 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웃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중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당분간 찜통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휴식을 가지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립중앙도서관이 2024 지역서점 연계 프로그램 나를 찾아 떠나는 부산 순례길을 9월 한 달간 문우당 서점에서 진행합니다. 9월 매주 목요일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걷기의 기쁨 부산 순례길을 저자 경성대학교 박창희 교수의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희망자는 8월 16일부터 부산시 교육청 통합예약 포털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와 제19회 아시아 콘텐츠 필름마켓의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의 공식 포스터는 영화의 바다에 힘차게 솟아오르는 수많은 파도를 모티브로 제작됐으며 영화제를 통해 만나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진 다채로운 영화의 물결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시아 콘텐츠 필름마켓 포스터는 영화제 포스터와 같은 디자인에 색감만 주황색 계통으로 바뀐 형태로 최순대 부산국제영화제 미술감독이 기획, 디자인했습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2일 개막해 11일까지 열흘 동안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부산문화재단이 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의 공식 초청작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는 무용과 연극, 음악, 다원예술 등 세계 공연예술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작품 40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켓은 오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부산문화회관과 경성대학교, 남구문화골목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한편 행사 기간 중 전국 공연단체들의 작품 유통 판로에 도움을 주고자 마켓 부스 일부는 공개 모집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지원 범위가 연제구 거주 대상자로 축소되고 복지 혜택을 받는 어르신도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송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제구 연산 4동에 있는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부산 전역의 기초수급 대상자와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00여 명이 복지 혜택을 받아왔는데 지난달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이용 어르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연제구 노인 무료급식 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재작년 2억 6천만 원 가량이던 시비가 올해는 2억 원에 그쳤습니다. 줄어든 예산은 구청 예산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지원 대상이 지역 전체 저소득 어르신에서 연제구 거주 대상자로 한정됐습니다. 기초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무엇보다 이용 인원이 줄면 정기적인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부담 예산을 줄이면서 오히려 책임을 일선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선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자구책을 찾는 과정에 이렇게 부당한 조치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책임 있는 행정에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관련 사업 예산은 동일하며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마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부산의 원도심인 삼복도로 일대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빈집이 많습니다. 누군가 떠나고 남겨진 빈집은 동물과 해충의 서식지는 물론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은데요.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골칫거리로만 여겼던 빈집을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면서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삼복도로 원도심에 조성된 주차장. 경차까지 포함해 모두 9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부지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폐가였습니다. 고양이 서식지가 되면서 악취와 소음은 물론 붕괴 우려까지 있어 주민들은 일상생활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알턴이가 빠진 기분입니다. 억수로 오래된 집이 있었는데 고양이도 쥐도 막 쓰레기고 많이 버렸었거든요. 버려가중에 너무 막 환경이 안 좋았었어요. 삼복도로 마을에서 가장 부족한 건 생활 편의시설인데 이 가운데 주차 공간이 특히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골목이나 길거리에 차를 세워 놓아야 했습니다. 주차장을 새로 이거 시설해가 이래 놓으니까 주위에서도 너무 좋아하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막 가는 사람들도 보면 너무 좋고 참 좋아해요. 부산의 원도심 일대 빈집 문제는 이미 지역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된 지 오래입니다. 살던 사람이 떠나거나 사망하면 집이 비워지게 되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 자연스럽게 빈집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게 된 집은 소유주가 관리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데 동구에만 1,200여 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는 이런 빈집 활용 방안을 고심하다 주차장 조성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민 안전도 챙기고 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유주를 설득해 8채의 빈집을 철거했고 주차면 44면을 확보했습니다. 도로가에 위치한 폐공가들은 주택 주변의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 도로 내부에 위치한 폐공가들은 도심 텃밭이라든가 주민쉼터,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등으로 노인과 빈집만 남아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원도심 삼복도로 단순히 빈집을 철거만 하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이 제19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안 의장은 지난 13일 오후 대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의장에 당선된 뒤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등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운영을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강서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없앤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부 마트가 스스로 월요일로 휴일을 바꿔 쉬고 있지만 8개 기업형 슈퍼마켓은 휴일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책을 호소해온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준 씨. 3개월 전부터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강서구가 마트 의무 휴업일을 없애면서부터입니다. 1,000만 원일 때 1,900, 또 1,108 대 1,400. 근데 5월달 되면서 이사주 매출이 평상시와 똑같아지거나 오히려 6월, 7월 넘어서면서 더 작아져 버리죠. 일요일 매출 자체가. 의무 휴업이 시행되던 4월까지 마트가 쉬는 일요일 매출은 쉬지 않는 일요일보다 4,500만 원이 높았습니다. 5월 휴업일 폐지 이후 매출이 절반가량 줄어든 겁니다. 그나마 일부 마트가 스스로 월요일로 휴일을 변경해 쉬고 있지만 대부분 SSM은 휴일 없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전통시장이 없는 강서구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경우 주민 불편이 커지는 데다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진 가운데 오프라인 매장을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며 의무 휴업일을 폐지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난 5월 집회를 열었고 구청에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답은 없습니다. 강서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상공인들은 SSM에도 자체 휴일 지정을 당부했지만 역시 이를 받아들인 곳은 없습니다. 대형마트가 시면 갈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전혀 아니다. 골목골목에 있는 개인마트들도 많이 있다 아직까지도. 이사주 휴무를 없애버리고 하니까 골목 상권들이 더 없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지역에 있는 개인마트들은 여기 지역 자영업자고 또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있고 납품을 하시는 부분들이 전부 이곳에 사는 우리 주민들입니다. 이사주 휴무, 그래서 그걸 평일로 전환해도 좋으니까 이사주 휴무 정도만 좀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죠.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